아직도 오버씨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 수용이 수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터넷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매일 12만 5천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싱가포르 및 아세안 지역에서는 향후 10년 내에 인터넷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이상 증가해 미국 시장만큼 성장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 10개국으로 총 인구가 6억 6천만 명이 넘고 2020년 국내 총생산 합계도 약 3,527조에 달하는 상태라 앞으로 디지털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경우 막대한 소프트 파워를 자랑하는 한국과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아세안 시장의 추세에 발맞춰 가기 위해 신남방 정책을 통한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2019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제시의 한 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계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미래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한국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전망인데,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이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이던 일본은 전염병 확산에 대한 부실한 대응과 주변 국가의 정치 마찰로 인해 아세안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싱가포르의 싱크탱크인 이샥 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일본에 대한 아세안의 신뢰도가 추락해 2019년 65.9%에서 2022년 54.4%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2021년 84.6%에서 올해 32.1%까지 급감했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강국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단 2.6%가 일본을 꼽으면서 전 싱가포르 주미대사 차넘치는 최근 일본이 국제사회에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상태입니다. 반면 지난해 9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진행돼 최근 아세안 센터에서 발표한 2021 한 아세안 청년 상호 인식도 조사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세안 청년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로 꼽혔는데, 해당 여론조사에서 아세안 청년들의 93.6%가 한국이라는 국가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69.2%는 향후 한국 체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한국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K-팝을 꼽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은 지난달부터 일본의 각종 포털 사이트에 공유되고 있고, 일본의 매체들도 과거부터 자신들의 텃밭이었던 아세안 시장에서조차 한국과 일본의 역전이 발생했다는 기사들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 기사들의 타이틀을 살펴보니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외국인의 80%가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네티즌들은 아세안 시장에서 커져가고 있는 한국의 영향력과 한국과 일본의 지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G7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 맞는 경제협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쫓아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대로는 일본이 누려왔던 혜택들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아세안에서의 영향력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약간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나도 한국의 드라마, 여행, 게임, 화장품 등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화자찬 기사는 기분 나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싫어하지만 국민들도 한국에 지쳐 있으니 먼저 사과한다면 받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 청년들은 우리보다 한국을 좋아하지만 어른이 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분명 외국인들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일 것입니다. 나는 매일 한국 기사를 보지만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만 보더라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어쩌면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에 무관심한 국가 아닌가요? SNS가 사람을 망친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이 단체로 코로나에 걸려서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았다면 분명 한국의 언론들이 거짓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한국인들은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네요. 우리를 추월했다는 사실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나는 외국인들이 한류를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일본 제국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재밌잖아요.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신라면을 건네주고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80%가 한국을 좋아한다고요?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니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면 우리가 1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아세안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에서는 여전히 일본 문화가 인기가 높습니다. 조만간 한국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말하겠죠. 과거에 가난하던 한국 사회가 그립습니다. 만약 앙케이트 결과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국에게 패배할 수 있습니까?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이 1등을 차지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을 좋아하는 관동 지방 녀석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대단하다고 말하기도 했고, 여전히 한국을 견제하고 질투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남아 국가연합의 몸값이 치솟음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아세안 관문은 한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고,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아세안은 매년 국력을 상승시키고 있는 한국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강화되어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고 일본을 뛰어넘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력과 관련된 해외 반응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